정필승 변호사님 여쭤봐야 되는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네. 그 아마도 본인 이름으로 올린 것 같은데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요게 마치 뭐 이제 그런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 뭔가 줄 사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많은 동의하십니까? 줄 사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렇게 사의 표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항소 포기 논란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실패했다라는 걸 저는 좀 자인하는 행위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몸값이 가장 높을 때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몸값이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공해서 자기 몸값 계속 높아지지. 근데 더 이상 자기네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줄 사이가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명이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 이거 징계 절차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줄사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집단 행동이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서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징계 수위가 높아져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이번 그 항소 포기 사건을 통한 검찰의 이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 반란까지는 아니고 반동 정도. 반란까지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반동 양태 정도는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그동안에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이 이 정도예요. 예. 최대 아웃풋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겨우 항소 포기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 정치 인사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건도 아닐 뿐더러 항소 포기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건 오히려 검사 쪽이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항소 포기하고 이제 항소 포기해놓고 자기네 항소 포기 마치 무슨 탄압을 받는 듯한 코스프레를 취했는데 자기네들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동을 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이 이 정도뿐이구나.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검사장 18명이 총동원이 되고 검찰총장 대행에 사퇴하는 강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난 사건. 저는 정말 해프닝으로 끝나볼 거예요. 근데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의도가 너무 나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거죠. 집단 행동 가운데서도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필요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뭐 무슨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힘을 모아가지고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직사회 안에서도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 집단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정치 검사들이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본인들이 그 항소해서 이길 수 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 1차 수사, 2차 수사가 나뉘어져 있고 1차 수사에 대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원이. 그리고 그렇죠. 2차 네. 수사는 이거 니네들 못 믿겠어. 너희들이 한 거 이거 조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이 판결문을 가지고 700쪽이 넘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반박 자료를 똑바로 써서 지금 뭐 유동규의 팔을 비틀 수가 있겠습니까? 남욱의 팔을 비틀 수 있습니까? 정민용이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정치 검찰들한테 협조해서 짬짬이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할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가봐야 안 되니까 그냥 어차피 판을 뒤집어 엎을지 못할 바에야 항소 포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참에 판을 뒤집자라고 역모를 꾀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공은 못했어요. 왜 성공을 그렇죠. 못했냐면 옛날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 검사들하고 조중동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 삼각동맹으로 늘 정권을 흔들고 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막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과거의 민주정부들은 야야야야 적당히 봐줘. 넘어가 시끄럽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사권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얻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했으면 또 분위기는 달라졌을지 맞아요.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아직 보안 수사권이 넘어가지 않은 가운데 절묘한 시점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정치 검찰이 마음이 급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보안 수사권을 득하고 그 다음에 쳤어도 늦지 않았는데 섣불렀다. 예, 아직 밥이 안 익었는데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종합하면 이 정치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 2명의 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줄사표를 못 내는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나가서 잘못했다가는 해임 당하면은 변호사도 못 해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아니 그리고 네? 의도가 순수하고 뭔가 정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남아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의도가 이게? 정말로 네. 순수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네. 한다면 항소장을 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항소장 내는데 법무부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지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당 검사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출했다고 이거 제출해가지고 예를 들어 너 왜 항소했어 하고 탄압하면 그때 제가 항소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항소했습니다라고 싸우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거는 항소를 포기하고 나서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 입증할 수 있었는데 입증을 못했네.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정부에서 내가 방해하는 바람에 내가 이거 항소심 가서 뒤집을 수 있었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판결문 전체 읽어보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아니 그리고 저는 언론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 송강이라든가 박재혁의 그런 사의 표명을 두고 약간 영웅화 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면 언론이 무슨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액면 그대로 저는 이제 과거에 출입한 사람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에 자기 동기가 오면 동기인 검사한테 옷을 벗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만석 대행이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29기예요. 근데 그 29기 동기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도 29기 동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박지혁 29기 동기 또 송강도 29기죠. 29기 동기. 다 박지혁이 올린 입장문을 통해 동기 2명이 네. 옷을 벗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동기인 구자현이 또 서울고검장하자가 대행으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29기 동기한테는 총장이 될 일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래 관례에 따르더라도 옷을 벗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송강도 광주고검장 29기고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했던 그 박지혁 수원지검장 네. 29기이기 때문에 또 대행을 자기 동기가 왔네? 그럼 내 자리가 없고 나가고 후배들이 올라가는 게 원래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언론이 마치 이게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만둔다고 설명을 하는 서사를 쓰는 게 왜 그러는 이해가 거예요? 안 간다는 겁니다. 법조 기자들 왜 그러는 겁니까? 한때 몸담았던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진짜. 사실은 검사들하고 더 사실은 부비고 이해도가 높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뭔가 편을 줄여다 보니까는 엉뚱한 서사를 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왜 지금 곧 있으면 검찰이라는 기관이 없어지고 기소청이 생기게 된 마당에 언론이 왜 검찰 편을 들어줄까? 간단해요. 그게 편해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검사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특정 쓰고 자기가 엄청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검찰 출입기자 됐는데 검찰이란 기관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왔던 관성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과 검사는 약간의 동일체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고 이 상황에서 검찰의 실패는 곧 그들의 실패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이 검찰의 편을 들지 않는 기사를 쓰는 것은 저는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되는 맛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검찰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윤석열, 김건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위안을 받는 위안을 거예요. 받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싶은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아니야. 이제 끝났어 완전히. 예.
윤석열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윤석열은 알 거예요. 음. 저것들이 자기 살려면 나를 물어 뜯고도 남을 것들이라는 걸 자기는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에 두 사람한테 조사 받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달 말엔 나갈 수가 없다. 김건희는 24일 날 나오라고 했고 윤석열은 26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김건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제 미뤄달라. 이달 말엔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끊임없이 그 정치검찰을 응원하면서 판을 뒤집기를 다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도 119 법원 폭동 같은 경우도 누군가 사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판을 뒤집기 위한 모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버리는 다시 또 예전에 윤석열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도 보석은 기각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직 뭐 결정은 안 나왔지만 당연히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번에는 안 나가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달 초에는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변경하는 수법을. 아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달 말에 날 추우면 나옵니다. 서울구치소 난방 안 돼요. 남부구치소 난방 잘 안 되고 정말로 날 엄청 춥고 그 손 시려서 나와. 네, 호돈 입고 버텨야 되는데 그 물주머니 몇 개 차고 버티려면 힘들 거예요. 그럼 나간다 그럴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은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걸로 안 나온다 뭐 보석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죠. 막 의사시니까 이야기 또, 뭐 예. 한다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약간 예. 좀 정신과지나 이제 왜 그런지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정신과에서 그 사람도 어떻게 치료해요? 독방에 넣잖아요. 격리병실에 넣잖아요. 격리병실이 어디야? 지금 그 안에서 따뜻하게 아니라 춥게 치료를 받고 네. 계시는 거니까 네. 수강 생활이나 잘 하시고. 아니 근데 또 거기로 나오겠죠. 변호사 접견한다고 핑계 대가지고 아니, 거기도 추워요. 네? 거기도 추워요. 아, 다 거기서 춥구나. 뭔가 매한가지구나. 무슨 그 난로나 이런 거를 놓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래, 저는 추워요. 특혜를 받을 거라. 아니 김건희는 사실은 더군다나 지금 여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 기한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오늘 연장했던데. 저는 좀 놀란 게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김기현의 아내 이모 씨가 네. 김건희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야,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충성맹세도 이런 충성맹세가 없네요. 이거 딱 떨어지는 뇌물 아닙니까? 야, 그리고 진짜로, 네. 그 본인의 남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역할을 지목하여 감사하다고 인사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체로도 김기현이 당시에 당대표로 선출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정이 있었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사실상 이게 당대표 선거에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죠. 정당 사무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시에 함께 후보였던 사람들 간에도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 대선 아니 저기 후보 경선이었냐 경선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비단 공천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개입해서 아무개를 당대표로 앉히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저는 더 물론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지금 특검이 주목해야 될 것은 공천 개입,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이렇게 큰 덩어리의 이슈들에 대해서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매우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동혁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도 끝날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사유로 만들고 있어요. 예. 점점 하는 행동들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뭐냐 우리 당에서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외부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영부인 아니라 영부인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당의 선거에는 간섭할 수 없다. 이거는 업무방해다라고 정의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든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적 정당 구조를 갖추지 않은 정당입니다를 왜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효과가 돼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누가
당 대표가 되는데 영부인한테 선물을 하냐? 그러니까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너무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A가 어쩌고 저쩌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A 있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은 당무에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감사하다라는 예의를 차린다는 거는 예의를 차려야 될 만한 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업무 방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서 윤석열을 감싸고 이재명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해가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통진당 해산 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 해산 사유가 뭐냐면 정당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않았다. 이거는 해산 사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에서 민주적 판단을 거쳐가지고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대표를 뽑는 선출이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권력자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을 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걸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김기현 대표가 총선도 못 치르고 중간에 드롭했잖아요. 그랬죠. 그 총선 압승 이렇게 부인이 무슨 총선 운운했지만 압승이에요. 저 뭡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선거마저도 졌잖아요. 그렇죠.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 네. 거기에 정말 김기현 지도부가 올인했어요. 그래서 강서구로 출근을 했어요. 사무총장, 당대표, 원내대표 해가지고 지도부가 거기서 매일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밥도 강서구에 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사무총장 네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시 사무총장이었는데 밥도 강서구에 가서 먹고 커피도 강서구에서 먹어라 이런 정도로 강서구에 올인했는데 그 선거도 졌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러니까 근데 그럴 이미 그때 제가 선거 취재했을 때 그 민심 분위기가 어땠냐면 완벽한 윤석열 심판 선거였어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마이크를 대면 그냥 폭포수처럼 얘기가 나올 야, 정도로 그럴 때였구나. 예, 그랬는데 거기를 무슨 총선은커녕 재보궐선거 한석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당의 대표가 돼서 거기에서 띄워주는 거하고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입장이 다르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그다지 뭐 하지도 않는데 나경원이 날라가고 안철수가 날라가고 어느 날 정당 대표라고 와가지고 내가 정당 대표인데 이 선거를 살리겠다고 거기서 뛰고 있으면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표를 줘야 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국민의힘들 당원들이 저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찍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총선도 못 가는 거고 도대체 대표가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그 네, 동네가. 맞아요. 아니 자기 임기도 못 채운 애들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결국은 정권의 나중에, 운명과 국민의힘의 네. 운명이 그렇게 가버리는 그렇죠. 거죠.